해주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용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잖아. 그래, 모르니까 그래 배우는 거야. 모르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책에 명시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원령 용신 자평진전에서, 그 다음에 적천수에서는 인원 용사지신, 자평진전에는 원령 용사지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령 용사지신, 이건 자평진전이야. 원령 용 쓴다. 그 은퇴리 같은 선수들이 지금 마음대로 사주를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사주 보는 법이 다르고 용신이 달라지고 이러게요. 용신이 달라지고 무슨 말이에요? 글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령을 일에 쓰는 것의 신이다. 이게 원령용사지신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평진전은 책이 청나라 때 나온 책이죠. 청나라 때 나온 책이고,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때는 1776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때 책이고, 요 이전에 나와 있던 책에서는 원령용사지신 대신에 인원용사지신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에 이런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적천수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천수 전문 학자가 없는 거야. 적천수를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한문을 모르니 젠장. 뭘로 가고 전부 다 연구를 했냐면은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적천수 천미가 아마 제가 알기로 1933년도에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낸 책이야. 그럼 적천수는 제일 처음에 누가 썼느냐? 적천수를 쓴 사람은 경도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천수를 경도가 썼는데 이걸 책을 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야. 유백원, 유기. 그래서 이게 경도는 추정하건대 송나라 아니면은 원나라 때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송은 좀 오래됐잖아요. 송나라가 1279년에 망했거든. 송나라가 시작이 된 게 960년이니까 960년에서 1279년 사이가 송이라고. 원은 언제 들어서는 거예요? 원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명나라가 들어섰으니까 명나라가 들어선 시기가 1368년에 명나라가 들어서거든. 그러니까 1368년에 명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이 송대하고는 명나라하고 차이가 제법 납니다. 한 90년 가까이 납니다. 79년에 사라졌어요. 어쨌든 송대 아니면은 이 원대에 쓰여졌던 책이다라고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을 유기가 책으로 편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유기는 누구냐? 유기란 사람이 주원장이 들어봤죠? 명나라 주원장. 명나라 주원장의 원래 오른팔이었지. 책사야, 책사. 주원장의 그 책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걸 적천수란 책을 편찬해냈다. 경도가 쓴 것을 이 사람이 편찬했다. 그런데 요때 이 사람은 명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때 책사 같으면 나이가 제법 됐을 거 아니에요. 한 40은 됐을 거 아니에요. 40이라고 치면은 1368년 에서 40을 빼면 1320년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6이라는 사람은 한 130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라, 어쨌든. 그런데 뒤에 이 책을 가지고 최초로 풀이한 책이 뭐냐면 적천수 집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적천수 집요라는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6이 다음으로 하면은 진소암입니다. 예.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진지린입니다. 이거 멋지죠? 지린이. 질려버려! 진지린이라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대단하고 지금 적천수가 평가받느냐면 이 진소암 진지린이라는 이 양반이 삼국을 했습니다. 삼국.
책에 분명히 나오거든. 상국이라는 것은 재상이잖아. 아까 했잖아요. 상국, 상, 국. 나라의 재상이라고. 재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삼정성 중에 한 사람이야. 이분이 처음으로 적천수에 풀이글을 냈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이 사람들이 적천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짝이 나버린 게 지금 같은. 요게 이제 이것도 대만책인데, 여기 보면 적천수 지묘, 적천수 보조 해놨습니다. 적천수 지묘 이렇게 서문해봐. 이게 자서라고 해서 적천수 지묘 자서 여기에 나와 있어. 적천수 자서에 적천수 지서, 그죠? 적천수의 글은 이 말입니다. 이에 내자인데 곧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1. 지명자 소자. 적천수의 글은 곧 한 사람의 하나의 명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소작, 작품이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이 지은 것이다. 명을 아는 사람이 지었는데 탁, 성읍백 유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탁은 우리가 그러면 기대했다 이 말이야. 또 빌렸다. 우리가 의탁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기탁했다 뭐예요? 성금을 기탁했다. 기부해서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니까 좀 좋은데 쓰라 이 말 아니에요. 의지했다, 부탁했다, 기대했다, 빌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여백육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린 거야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앞에 가짜를 붙여서 가탁이라고도 합니다. 가짜로 빌려 쓴 거야. 그럼 이게 책을 이래 팔아. 제가 책을 하나 써서, 책은 많이 팔린다 하더만 지금. 책을 제가 썼는데 제가 써서 시중에 이 책을 내니까 안 팔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TS를 요즘 같으면 제일 잘 나가니까 BTS가 쓴 책이라고 책 한번 내봐. 외국 놈들이 이 책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BTS가 썼으니까 일본이고 중국에서부터 저한테 뭐가 들어와? 이거 번역본 내자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출판 계약하자 이거 한 건당 얼마씩 줄게 그냥 계약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책은 네임밸류야. 이름이 있고 있는 사람이 글 쓰면 지금 끝장이 난단 말이야. 하다못해 우리 지금 조정래 선생이 책을 쓰고 있어. 책을 쓴다는 걸 출판사에서 알았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돈 싸들고 가잖아. 선생님 돈 안 필요하십니까? 바로 맞죠? 왜? 그거 가져가면은 대박나니까 일단은 뭐야? 침을 발라놔야 돼. 그래서 네임밸류, 그래서 이름을 따온 거야. 어쨌든 이게 이름을 따온데 진수함 선생이 최초로 했는데, 이 적천수 천미는 유기가 쓴 책을 처음에는 임철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800년도에 살던 사람이니까 임철초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풀이를 한번 하고, 그래서 적천수 천미에 보면 임 적어져가지고 시커멓게 나와있는데, 요거는 임철초가 풀이한 거야. 여기에다가 또 누가 풀이했냐면 원수산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중화민국의 스라고란 사람하고 당대야. 네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둘이서 최고인 줄 아는. 근데 이 사람이 유기가 쓴 책을 자기가 임철초가 풀이해놨는데 뒤에다가 자기 풀이글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래서 낸 책이 적천수천미입니다. 이게 1933년도에 나와.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서라구가 뭐예요? 내가 중국 짱인데 네가 뭐라고 이 책을 내?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책을 하나 내버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내겠다. 딱 이렇게 됐어. 그래서 1934년도에 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1935년도에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적천수 징의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열등의식 때문에 빨리 급하게 낸다고 책을 냈는데 자기가 봐도 책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낸 책이 바로 여기 보면은 적천수 보주,
보충했다. 주석을. 해석을, 주석이라는 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해석해놓은 걸 보충해가지고 다시 낸 책을 한번 더 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적천수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적천수 원문을 알고, 적천수 지표를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빼고, 요걸 본 거야. 그러니까 본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짝이 나는 거야. 사주 용신 보는 법이 5가지니 뭐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셨죠? 듣지 말라니까. 그렇게 되는 주 이유가 뭐예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여기 보면 적천수 지기가 원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있네. 저 안쪽에 자평수원 원문 옆에 저 뒤에 그죠? 적천수 징의 징의 되어 있습니다. 적천수 징의.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쏘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야매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야매 명리학하면 안 된다. 그죠? 야자는 무슨 야자라고? 야, 별 야자. 매자는 어리석을 매. 그 우리말에 야매가 있어요, 없어요? 야매가 그렇게 만드시네요. 아니, 이 책이 있다니까 찾아보세요. 그 한자 사진에 있습니다. 나는 야매를 가지고. 야매를 일본어로 하면 일본어로 가짜 속입수 이런 거잖아. 야매. 그래서 이 야매 일본만 있지, 우리 한자에도 이게 야매, 우리 있으면, 근데 야매 맹이야기라 그래. 이게 야매를 아마 그 찾으면 사전에 뭐로 나오냐면은, 천박하고 어리석음 이렇게. 딱 그 맹리학을 하는 거야. 천박하고 어리석은 맹리를 하는 거야. 왜요? 모르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개를 적어놨잖아. 이게요. 적천수에서 중요한 대목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요 자평진전 강의 이번에 써놨잖아.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리고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오네. 그런 고로 삼명통이 나오네. 아까 그 부분. 자, 지중소장자. 그런 고로 지지 가운데에 소장되어 숨어있는, 암장되어 있는 것이 주명이라는 건 명을 이끌어간다. 명의 주인이다. 주명. 위지 인원에 그것을 이른다. 뭘로? 인원이라 이러고. 그래 그걸 인원이라 이러. 이름을 붙였다. 사사지신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지에 소장된 글자들. 월지장간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걸 부를 때는 인원이라고 부르고 이름으로서는 사사지신이라고 하는 거야. 부를 때는 그걸 인원이라고 부르고, 예?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사사지신이라고 명명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쓰이자 이로써 이것을 우리가 명술언지 그러는데 지자가 뒤로 가면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술로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죠? 명예술로서 있었자 이 명술언지 그랬으니까 명예술로서 그것을 말하자면 말씀은자니까 언지 원량용신이라 이런다. 빠방 끝. 이게 원량용신이고 원량이 이 말이 이거 명나라 때에 벌써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민통에 나와요. 삼민통에 무릉출판사 10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여기도 지금 적천수에도 하는 게 적천수는 모든 것이 뭐다? 원령이 곧 제강이다. 뭐예요? 원령이라는 것이 그물 코에 걸려있는 붉은 밧줄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비지탱야라. 비유하자면은 집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집에 비유하는데
인어는 일에 쓰는 신이다. 그죠? 인어이라는 것은 일에 쓰는 신이다. 그래서 뭐예요? 택, 집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거냐 불가이불복이라. 불가하다 안 된다 이 말이고, 써는 써이자죠. 무엇으로 써? 불복. 불복이라는 뜻이 복복자인데, 이게 불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점 치지 않으면 이발도 됩니다. 점복자입니다. 점복자도 되고, 이 복자가 우리 점 친다는 게 이거거든. 점복자고 여기 붙이면 이게 점이 됩니다. 점 치가지고 해주면 이게 점이라 점이 이게 점자가 되거든. 그래서 이 구자 말로 이렇게 점친 걸 말해주는 건데, 이게 이 복자가 헤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헤아린다, 그것을 헤아린다, 그걸 가늠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가하다는 말은 뭐야?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쓰이자, 예? 그 다음에 복하니까 뭐예요? 안 된다. 무엇으로서 헤아리지 않으면, 그 쓰가 뭐라고 했어요? 인언이라고. 그래서 인언으로 전부 다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저기 척천수, 그래서 택지향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그 다음에 생시라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생시는 곧 귀숙이라, 돌아가서 숙 뭐예요? 잠잔다 이 말이야. 잠자는 것이니라, 것의 땅이니라. 맞습니까? 땅이다. 그래서 생시 내 귀숙지이라면은, 그래서 생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시시, 응? 생시는 태어난 시는 뭐예요? 돌아가서 쉬는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뭐로 보냐면 말년으로 보기도 하고, 말년으로 보는데 뭐 우리처럼 뭐 시가 뭐 공망이 되면은 죽어도 뭐가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요새 죽어도 그 묵치 그래요. 다 타자버리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쉬는 것이니 인은 용사지신이다. 인은 일에 쓰는 신이다. 묘지혈이니라. 묘지는 혈이 가장 중요하죠. 집은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집은 그래서 어느 방향에 무조건 앉아야 돼? 동남향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남향 집에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3대 적선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그게 명당터가 되려면 양택은 기본적으로 동남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막 수맥은 차단이 돼. 나쁘다 그러면은 수맥은 차단이 되잖아요. 이 집이 동남향으로 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은, 우리가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한 90% 정도가 전부 다 이렇게 서양이나 이래 돼 있다고. 서양을 바라보고 이래야 뭐가 없어요? 일조권 침해를 안 받는 거야. 옆동하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앞쪽에 햇빛 보는 쪽으로 집을 딱 지나면 뒤쪽이 가리잖아. 그래서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뚝 떼야 되거든. 그런데 햇빛이 떴는데 집을 삐다가 옆으로 지니까 그런 거 없는 거야. 왜? 빛이 옆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파트들이 일조권 때문에 거의 집을 옆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수만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라 일조권 침해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남향에 집 짓고 산다는 게, 그 원래는 풍수에 배산임수란 말이 없었거든. 배자는 그 등을 돌린다는 뜻이거든. 등진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배산, 산을 등지고, 어디에 임했다? 물을 임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흐르면 그게 이제 뭐 배산임수. 원래 풍수에는 원래는 그거는 없습니다. 원래 뒤에 만들어진 거야. 배산임수. 하여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붙이면 이거야. 뒤에는 산인데, 우리 사람이 살면서 명당터가 되려면 약간 고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꺼진 땅들은 발복이 안 되잖아요. 흉지가 많잖아. 약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관 대작들 사는 그 팽창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고바이야. 땅이 약간 올라간 데 다 삽니다. 이게 꺼진 데 안 산다니까? 맞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살거든? 이 산을 등졌는데 늦어 올라가려면은 땅이 약간 올라가야 돼.
이 삼분응선이 원래 우리가 사는 데입니다. 사람도 좀 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절이 한 3분응선에 있거든. 그 무덤도 3분응선이야. 그래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원래 3분응선인데, 3분응선에 있고, 기도터 있죠. 세상하고 등질라면 몇 부위가 되면 8분응선에 올라요.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갔습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고, 이거 많은 거야. 왜 태어났을까? 왜 사람은 죽어야 될까? 막 이런 거지. 막 여기가 왜, 그 수도하는데 그게 암자예요. 암자는 보통 8분응선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택지는 향이요. 묘지는 뭐예요? 묘. 우리가 혈을 잡을 줄 알아야 돼, 혈. 그래서 혈이 풍수에서 보면은 쭉 용을 타고 와서 뭐예요? 풍수의 기분은 뭐든가요? 용, 혈, 사, 수. 마지막에 하나 붙이면 향이야. 이거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바라보는, 무덤에서 바라보는 방우가 뭘 보느냐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혈자리에 앉으면 뭘 봐야 돼? 앞에 안산을, 어느 산을 안산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 혈을 잡아줘야지. 그래서 용은 뭐예요? 꾸불꾸불 산맥들이 이어져 가지고 오는 힘찬 기운들이 이게 용이야. 용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용이 와가지고 이래 가다가 한번 탁 꺾여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이게 혈을 하나 이루는 거야. 예? 그럼 산은 뭐예요? 사신. 예. 그래서 자청용 우백호 하는 게 이게 사신이라고. 자청용 우백호. 그 다음에 전주작 앞에는 북현무. 예, 남주작 북현무잖아. 자청용 우백호. 앞에는 주작. 뒤에는 현무. 그래서 뭘 이루는 거야? 무덤 주위에 그렇지 사신이 이렇게 다 갖춰져야 돼. 그래서 우리 저기 무슨 복혈? 깨가 엎드려 가지고 있는 현. 그러니까 하면 앞에 회복혈이지. 회복혈 앞에 가 뭐가 있어야 돼? 묵을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묵을 게 있었는데 성물이 있었는데 성물을 없애고 나니까 그 집이 망해버린 거야. 깨가 이렇게 딱 엎드려 가지고 딱 있는 진짜 명당인데 그 앞에 실제로 물이 있었고 앞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앞에 물 흐르는 게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 잘 되는 게 깨가 묵을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물이 마르고 그 바위를 뽑아내고 하고 나서 이 집이 망해가지고 그게 제가 가서 뒤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파멸했어. 예. 이게 용이 앞에 뭐가 없어진 거야? 사가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역수하는 물이 흘러가야 돼. 그래 완벽한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풍수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그렇게 묘지서 이게 다운돼가지고 몇십 년씩 그 다운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밑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묘지 쓰고 이거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야 막 온데 차 타고 가면 재수가 정말 없어. 가는 데만 무덤이야. 기차 타고 가도 맞아. 아니 좀 사람이 살만하다 싶으면 뭐 전부 무덤이 다 붙어있다고. 왜 그 다운돼가지고 몇십 년씩 다운돼가지고 있냐고. 싹 없애야지. 뭐라고 캠페인을 해야 돼요?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머문 자리 깨끗하게 해야지.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그 낙골당 하는 거 전부 다 하면은 욕을 하면 그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해가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거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여튼 문제예요. 진짜 이거 매장 문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갔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몇십 년씩 다운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향은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저 평수까지 나오네, 젠장. 용의 사죠. 그거는 관상은 뭐예요, 기본이? 사도. 예? 튀어나올 건 5개 튀어나와야 되고, 들어갈 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풍수하고 관상하고 원래 이게 일맥상통하거든. 왜냐하면 이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 그게.
맞습니까? 형태라고, 형태. 그래서 이게 가장 풍수하고 사주에 가장 맥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공통점이고 딱 맥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균형하고 조화라.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풍수하고 관상하고. 예.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그렇죠. 균형하고 조화가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눈 하나로 보면 되게 예쁜데 눈만 예쁘나? 안 예쁘잖아 그거는. 코만 되게 예뻐요. 코만 해가 코가 미제코야. 얼굴하고 도저히 안 맞아. 얼굴은 뼈뼈한데 코가 이만하게 엄청 잘생긴데 그것도 미제코. 그거 안 돼. 입만 되게 예쁜 거야. 이 주디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를 따지면 별 볼 일 없는데 조합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미남이고 미인이라. 그래서 그게 또 조화가 잘 맞아야 돼. 그 또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눈이 한쪽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사실은 그 풍수하고 관상의 가장 이게 기본입니다. 그 상은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뭐예요? 상은 마지막에 찰색이지. 찰색. 예. 얼굴빛이 왜 그러냐? 이 말이 맞거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의 얼굴에 비칩니다. 뭐가 비쳐? 흑색 빛이 비치잖아. 그래서 상 잘 보는 사람거든. 저 우리 엄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거든. 우리 엄마 잘 사니까 옛날에 그 상을 잘 보는 사람이 어른이 딱 계신데 일하는 노비가 하나 얼른 와가지고 일꾼이 장사가 힘을 잘 쓰는 사람 와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딱 보니까 가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아니 사람들 다 봐주고 왜 쟤 안 봐주냐. 죽을 놈이 뭘 봐. 응? 뭘 죽어? 힘이 장사인데 일주일도 안 돼 죽을 때. 이게 진짜 잘 보는 게 많은 거야. 이게 상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찰색인데 따지면은 사주로 따지면 사주는 뭐예요? 용신성패요. 용신성패. 상은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 찰색에 나타나요. 조화 균형은 이건 이제 어쩔 건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데 막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던져놓은 걸 어떡하냐고. 찰색이 변화가 난단 말이야. 튄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되면은 제가 보면 가장 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여자애들이 시집갈 때 여자애들 보면은 시집갈 때 되면은 얼굴이 핍니다. 얼굴이 핀다고. 하긴 뭐 얼굴이 피니까 또 보는 또 남자들도 좋아갖고 또 하겠지. 얼굴이 핀다고 시집가. 제가 그래서 시집갈 때 됐네. 없는데요. 거기서 봐, 갈 거야. 간다고요. 그래, 이게 바로 찰색이야. 그리고 풍수에서는 묘지는 뭐예요? 혈이다, 혈. 그래서 이렇게 오는 용이 오다가 이걸 팍 꺾여가지고 오다가 이걸 휙 꺾여버려요. 몇 도로? 60도, 여기는 120도 이래가지고 확 꺾여가지고 뚝 떨어져야 여기 혈이 하나 나옵니다. 혈은 간단하게 따지면 비가 와도 그게 물이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혈이 되려면 쭉 내려오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고 이걸 보호해서 딱 자리 잡히는 게 그게 혈이거든요. 근데 혈의 형태는, 혈은 무슨 형태가 있습니까? 혈. 풍수야. 4가지가 있다고. 아, 이 풍수로 왜 넘어가냐? 와, 겸, 돌.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돌. 이렇게 쭉 가다가 톡 올라온 데가 있다. 유는, 유두처럼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온다. 톡 하나 올라온다. 돌은, 이렇게 올라가 쑥 솟아있는 게 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다 봤으니까. 예. 여기는 산이 조금 낮은 산인데 밑에 가면 이렇게 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있다. 이게 누구로 왔잖아요. 이 겸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각이 2개가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돌출되는데 딱 받치고 있어요. 땅을 묘하게 딱 받치고 있어요. 딱 받치시고 돌출된 건 쑥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각이 나와야 돼. 지각이 붙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왕염규돌. 그래서
혈의 형태는 이 매종류가 있고 풍수는 이걸로 보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여기 요거 적어놨네. 그래서 적천수 중요 부분에 뭐라고 해놨느냐, 이런 용사지는 묘지는 혈일이라. 그렇죠. 불과 이 불변, 변자는 분별하다 이 말입니다. 인원으로서 분별하지 않으면 된다. 그 인자 그 인원으로서 전부 인원이야. 인원 원령. 이걸 모르고 적천수를 보니까 일간이 왕하고 씨하고 그래서 억부를 용시.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정말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명리가 큰일이라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이 선수들이 아는 척을 하고 도사흉내를 내니까 이 짝이 나는데 명리가 안 맞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 원인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야매명리학을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이 매자가 어리석은 매자입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야매란. 그래서 야매명리학을 해서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영어 해놓은 오늘 해놓은 거 다 올려놓을게. 유튜브에다가. 아니 자평하기 예. 자평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계속 그냥 왕세로 그래가지고 세왕이라는 말은 있어도 왕세란 말은 자평명리학이 없습니다. 왕세하고 왕하면은 그렇죠. 부할 것은 부하고 부할 것은 부하고 그 다음에 억할 것은 억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적천수에 보면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세를 알면은 그 절반 정도를 아는 것이다. 그 왕세를 아는데 왕세를 아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왕세를 아느냐,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는 전부 원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평명리학은 원령이고, 따지면 간단하게 예전에 있던 당나라 때까지 당에서 송초까지 오던 그 명리는 삼명이라. 그거는 뭐냐면 나범오행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은 저 같으면 복등 파니까 갑진생은. 그래서 파기가 뭐 예를 들어서 철을 수기원을 만났다 이런 끝장이야. 예? 그래서 옛날에 나범으로 사주 이 궁합을 보던 사람들은 뭐 이거 물구리 만났는데 뭐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본 겁니다. 연애 나범오행을 주시해서 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봤으니까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보는 율을, 사주를 보는 율을 좀 정확하게 하자. 제발 사주 마음대로 보지 말자. 시작하니 시각하니 무엇을 갖다 붙여갖고 이것은 뭐더라 봄에 뭐가 붙어서 봄에 물이 흐르고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서 장난치지 말고 좀 제발 공부같이 좀 공부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공부같이 공부 좀 하자. 논리가 정연하고 언제 어디나 똑같은 논리를 똑같이 대입해서 이거는 제대로 짜여졌다 잘못 짜여졌다 사주대의 병이 뭐다 여기 쓸자는 뭐다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뚝뚝뚝뚝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야매명리학을 다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자, 일간은 음의 화기온 정화입니다. 이런 이 위주로 봤을 때 차례대로 한번 붙여보자고요. 여기는 자, 우리 저쪽에 입술. 자, 이건 뭐예요? 정화일간에서 쌀, 그죠? 일단 7살. 요거는 정인, 요거는 그 정관이죠, 그죠?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좌우 사이는 반대로 읽는다. 그렇지, 그죠? 자, 좌우 사이는 반대로 읽는다. 이건 뭐예요? 정관, 그죠? 요거는 네, 편관 7살이고 여기는 편제, 여기는 예, 정인 이렇게 됐죠. 자, 남자 입장입니다. 남자 입장의 살은 누구예요? 아들. 남자 입장의 정인은 모친. 남자 입장의 정관은 딸. 뭐 포괄적으로는 관이나 살이나 자식으로 보는데 관 그러면은 자식으로 보지만은 구분하자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자, 여기는 뭐예요? 딸. 여기는 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는 편제는
부친. 그치. 부친도 되고 외간 여자. 남자 입장에서 정제가 부인이니까 처첩이라고 그랬죠. 부인은 처라고 했잖아. 예? 처. 이 요새 처하면 죽습니다. 요거는 처는 요 앉아있는 여자. 손님이 오더라도 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어서 오사 오셨습니까? 예, 차 한잔 내드리라. 딱 이렇게 하는 게 처고. 처은 설립 서 있는 여자. 예, 처첩 이야기 전에 했죠. 영국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뭘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새 여자를 들이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라고 했다고. 일국 선생이 뭘 하셨어요? 엄마가 16세 돌아가셨단 말이야. 예? 16세 엄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뭘 했어? 여인을 데려버린 것이. 원래 기방을 막 해가지고, 신사임당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잖아. 신사임당은 엄청 질투가 심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개무시하고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니 잘났다. 꼴 보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방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첩을 둘 뒀습니다. 미국 선생님 첩을 둘 뒀다고 김씨 하여튼 첩 그럽니다. 요게는 외간 여자. 남자 입장에 부친도 되지만 외간 여자도 됩니다. 정의는 그렇지 모친이지. 자, 여기다가 시장간도 한번 쭉 적습니다. 여기는 임계, 그죠? 자, 여기는 경실이 되고, 여기는